승리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제국주의와 맞서 싸운 우리 혁명 역사를 돌이켜보면 죽음하고 희련 많은 투쟁 속에서도 혁명의 승리를 위한 신념의 노래가 높이 울렸습니다. 그 투쟁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며 이 지구상에서 가장 포악하고 가장 악랄한 제국주의 연합 세력과의 대결전에서 우리 인민이 세교하는 귀중한 진리가 있습니다. 영적 우리 인민이 정의의 역사에 아로새겨온 피어린 항일혁명 전쟁, 조국해방 전쟁, 조국수호전과 사회주의 보루를 지켜가는 정의한 제국주의와의 대결전들에서 연전연승을 일으켜가며 오늘 사회주의 강국의 위용을 떨쳐가는 그 필승의 무기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백두산, 우리 혁명의 시원이 열리고 승리의 역사가 시작된 백두산은 혁명의 노래가 처음으로 울린 혁명전장이며 그리고 백두밀림에서 시작된 혁명가이들은 오늘도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으로 우리 인민의 승리의 길을 힘있게 또 밀어주는 사상정신적 원천으로 되고 있습니다. 잊지 못할 2015년 인민군 비행지휘 성원들과 전투비행사들의 백두산 답사를 조직해 주시면서 온 나라에 백두산 답사 열풍을 일으켜 주시던 역사의 근원을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은 노래로 시작되고 노래로 전진하며 노래로 승리한다는 뜻깊은 말씀으로 우리 인민 모두의 심장 속에 백두산의 노래, 혁명의 노래를 더 깊이 심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신 교시를 새겨보고 있습니다. 지난날 백두산에서 일제와 싸울 때 우리는 노래를 부르며 싸웠습니다. 노래는 멸족의 힘이었고 필승의 무기였습니다. 여기에 그 위대한 수령님께서 풀피리 소리로 들으신 사양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평안북도를 현지 지도하시던 1965년 여름에 있은 일이다. 그 무렵에 우리 혁명의 내외 정세는 복잡하고 긴장하였다. 국제공산주의 운동 안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들과 반제 반미 투쟁에서 나서는 절박한 문제들, 그리고 당 안에서 준동하는 온갖 이색적인 요소들을 극복하고 당의 통일 단결을 고수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로 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느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하시고 낮에 밤을이어 분명하게 사업하시었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협동농장들을 돌아보시면서 산간지대 인민들이 생활을 지도하시기에 집무실 겸 숙소를 온화한 산촌에 자리를 잡고 계셨습니다. 변변치 못한 숙소 조건으로 해서 일꾼들이 안타까워 오보이 수령님께서 계신 방에 들어서니 어디선가 사양가의 은은한 풀피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저 풀피리 소리를 들으니 정말 생각이 많아진다고 하시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노래요. 우리는 산에서 저 노래를 들으며 조국에 대한 사랑을 더욱 깊이 간직했고 그 노래에서 힘으로도 일제놈들을 용감히 쳐부셨어. 그러시면서 혁명가요는 참으로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는 것이요 라고 교시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항일의 혈전 논리를 깊은 가비 속에 그려보셨습니다. 그때는 1936년 봄 향기 그윽한 4월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설하신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만산을 떠나 동강으로 행군하던 도중 만강에 이르러 며칠간 수경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항일의 여성 영웅 김정숙 동지께서는 여대원과 함께 빨랫감을 모아가지고 맑은 개울가로 다가가시어 그들에게 해령의 오산도 기슭에도 이처럼 맑은 개울이 있다고 하시면서 못 잊을 고향 산천을 그리시며 어릴 적에 부르시던 노래를 부르시었습니다. 그때 수경지를 돌아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노래를 들으시고 김종숙 동지께로 다가오시면서 동무들도 고향 생각이 나는 모양이라고, 고향을 떠나 사는 사람들에게는 고향의 봄이 각별히 그리운 법이라고 하시면서 만강의 봄 들판을 정깊게 바라보셨습니다. 대동강에 얼음이 풀리고 버들가지에 물이 오르면 만경봉에 진달래가 붉게 피고 초가지 물 안에도 복숭아꽃이 피곤 했는데 사울의 만경대는 꽃 속에 묻혀 그림처럼 아름다웠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 산천에 대한 뜨거운 추억 속에 조용히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이날 뜨겁고도 세차게 마음을 울리는 격정을 안고 항일의 여성 영웅 김정숙 동지께서는 여대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사양가를 배우게 되셨습니다. 우리 수령님 어리신 나이에 정든 고향을 떠나실 때 마음 아프시던 일이며 험난한 조국 강복의 길에서 너무도 일찍이 세상을 떠나신 아버님과 어머님에 대한 생각, 이국의 한적한 마을에 두고 오신 동생들에 대한 생각, 자식들이 조국 해방의 새날을 안고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고향의 조부모님들에 대한 그리움이 못 견디게 사무쳐와서 뜨겁게 부르시는 노래였습니다. 항일의 여성 영웅 김정숙 동지께서는 우리 수령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즐겨 부르신 사양가를 유격대원들과 인민들에게 널리 배워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조국에 대한 사랑을 심어주셨고, 간구한 밀림 속의 행군이 또 가열한 전장들마다에서 이 노래로 고난과 시련을 뚫고 나가는 신념을 굳게 심어주곤 하셨습니다. 간과한 항일혁명 투쟁의 나날은 너리 없는 혁명은 승리할 수 없다는 진리를 피어린 자옥으로 새겨주고 있습니다. 1938년 4월 말에 진행된 민강면 쌍산자 전투 때 있은 일입니다. 이미 그 전날에 적들이 금송철벽이라고 호언장담하던 육도구가 우리 혁명군 부대들에 의해서 완전히 하룻밤 사이에 녹아났습니다. 이렇게 돼서 적들은 어떻게 하나 그 참패를 만회해보려고 이 쌍산자 전투 때는 용량을 계속 보충해가지고 그야말로 발악적으로 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가 아침 새벽부터 시작해서 날이 저물 때까지
하루 종일 진행되었습니다. 온종일 전투가 진행되다 보니 대원들은 지칠 대로 지쳤고 또 신입 대원들도 많이 참가한 데다가 갑자기 소나기까지 억수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전투 중앙이 불리해지자 우리와 함께 싸우던 그 바늘부대 지휘관들 속에서 비급 분자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때 정말 누가 조금이라도 다치면 당장 터질 듯한 이런 그 팽팽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긴장한 시각에 사령부 쪽에서 갑자기 심찬 노랫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수령님께서 대원들과 함께 혁명가요를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노래를 들으며 대원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이번 전투도 용납없이 이겼구나, 이런 신심과 배짱이 생겼습니다. 바로 여기가 쌍산자 전투가 진행된 장소입니다. 얼마 안 있어서 그 사령부 가까이에 있던 7년대가 이 노래에 합세했고 마침내는 좋은 부대의 합창으로 넘어가 이 산을 그야말로 혁명군의 노래로 들었다 놓았습니다. 우리 혁명군 대원들이 옥수로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 혁명가요를 부르면서 정말 그 적들을 전멸시킨 것을 보면서 바늘부대 병사들이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다시 달려와 자기 전호를 차지했고 또 적들은 아예 녹수 잃고 뺑소니를 치고 말았습니다. 항일의 전장마다에서 우리 수령님 대원들과 함께 부르신 혁명 가요들. 이것은 우리 유격대원들에게는 언제나 신심과 용맹을 안겨주었고 적들에게는 무서운 전율과 공포, 죽음을 예고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일혁명 투사 리두수 동지가 쓴 해상실기 불사조, 그의 기초에서 만든 이 수령과 이 불사조를 통해서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한다. 불이다. 까마귀 고기를 먹으면 정신이 없어진다면서? 아무려면 나한테서 혁명 정신이 없어지겠니? 반드시 없어지는 법이라면 타협하는 정신, 낭망하는 정신이나 뿌리치 없어져라. 1937년 2월에 있은 홍두산 전투에서 부상당한 리두수 동지가 이 거미골의 림시병원에서 박순일 동지를 비롯한 4명의 환자들과 치료를 받던 때였습니다. 이 박순일 동지는 조선인민 혁명군 이사에서 군수부장으로 공작했는데 당시 정말 발에 심한 동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온 발가락은 이미 다 썩어서 떨어져 나갔고 앙상하게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두 발을 자르지 않고서는 생명이 위험했습니다. 그때 박순일 동지는 통조림통으로 만든 양철톱을 내놓으면서 사령관 동지께서는 우리가 하루속히 병을 완치하고 부대로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비록 두 발이 없는 놈이라도 살아서 끝까지 혁명에 이바지하자고 하면서 제 손으로 톱을 만들어 이 스스로 발을 자를 비상한 결심을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경험도 없고 의료기구도 없이 단지 통조림통으로 만든 톱으로 발을 자른다는 것은 이 생각만 해도 몸소리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끝끝내 리두수 동지에게 몸을 의지하여 톱을 들고 나섰습니다. 무겁게 실리는 고통을 참으며 기력이 지내가는데 그의 입에서는 가느다란 소리가 울려나왔습니다. 바로 혁명가의 노랫소리였습니다.
일시에 중단되었던 톱소리가 혁명가요의 노래에 맞춰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를 회상하며 리두스 동지는 정말 수많은 노래를 듣기도 했고 즐겨 부르기도 했지만 이때처럼 우리의 심장을 격동시킨 때는 없었다고 썼습니다. 혁명의 불길 속에서 태어났고 또 수많은 동지들을 투쟁으로 불러일으킨 혁명가요. 바로 이 노래에서 박순일 동지는 힘을 얻고 참기 어려운 고비를 이겨냈습니다. 총 한 자로 선해지지 않은 족수공권 속에서도 꺾일 줄 모르는 기계로 달려드는 족 터벌대 놈들을 유인하고 동지들을 구원한 박순일 동지는 장렬한 최후를 마쳤습니다. 그 후 리두스 동지도 부대와의 연계가 끊어져 홀로 산속에서 족들의 습격과 굶주림, 강추위와 싸우면서 역경 속에서도 굴할 줄 모르는 불사조가 되어 끝끝내 위대한 수령님 품에 안겼습니다. 정말 투쟁이 어려울수록 붉은 길을 더욱 높이 치켜들고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며 전진해 나가는 사람이 참다운 혁명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수령님들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일혁명 투사 박노금 동지의 투쟁 이야기를 통해서도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때 이 박노금 동지는 감옥에서도 남들이 한 일까지도 다 자기가 한 것으로 해서 그 죽지 않은 동지들을 감옥에서 석방시켰고 또 놈들의 멋진 거문으로 피투성이가 된 동지들을 위해서 혁명가에도 불러줬습니다. 한 번은 감방을 감시하던 경관놈이 유격 때도 노래를 부를 줄 아는가고 야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박노금 동지는 우리는 언제나 즐겁게 웃고 노래 부르며 춤도 춘다고 하면서 한번 들어보고 싶은가 이러면서 그놈에게 아예 면박을 줬습니다. 그러자고 바보같이 우둔한 경관놈은 그게 정말인가고 하면서 사무실 쪽으로 달려가서 하모니카와 함께 여러 명의 경찰놈들까지 데리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심심풀이로 노래를 한번 들어보자는 심산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박노금 동지가 노래를 부르려고 한 것은 체포된 우리 조직 성원들에게 자기가 굴하지 않고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리자는 것이었고 또 노래로 놈들을 전율케 하자는 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여러 명의 경관놈들이 빙 둘러서서 노래를 독촉했습니다. 그때 박노금 동지는 조끼가와 유격대 행진곡과 같은 혁명가요를 힘차게 부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노래다. 내 놈들의 노래는 죽어가는 노래이고 멸망의 노래이지만 우리 혁명가들의 노래는 살아서 영원히 전진하는 승리의 노래라고 외치면서 혁명가요를 더 힘차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돼서 그는 또다시 갖은 고문을 당하고 함흥 형무소로 이송돼 갔습니다. 그 후에도 놈들은 허위조서를 만들기 위해 박노금 동지를 더 악착하게 고문했습니다. 그는 옥중에 갇혀있는 동지들에게 혁명 승리를 위해서 한 몸 바칠 각오를 한 다음에야 무서울 게 있는가고 조선 여성들의 힘과 혁명 정신을 적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자고 하면서 투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방벽을 두드려 동지를 고무해 주었고 중병에 걸렸어도 자기는 절대로 죽지 않고 병과도 적과도 싸워 이긴다고 하면서 역감방에 있는 여성과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박노금 동지는 최후의 순간까지도 혁명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귀중한 청춘을 조국을 위해 바쳤습니다. (1984년 5월 16일) 역사적인 동유럽 방문의 길에 오르셨던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열차의 차창으로 언뜻 지나가는 산줄기, 만주 광야, 로야룡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그 이름만 불러도 조선의 운명이, 항일혁명의 시련이
온몸에 감싸드는 것이라고 하시며 뜨거운 추억에 잠기시어 교시하셨습니다. 그때 북만원정의 길에서 나는 병을 만나 자주 정신을 잃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적들은 고리를 물고 따라오기 때문에 대원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지켜보며 행군하느라고 정말 힘에 겨웠댔습니다. 처음에 무장을 들 때에는 한 3년이면 승리할 것 같던 것이 정작 무장을 들고 보니 헐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데다 무장투쟁 경험도 없고 역량도 적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언대로 나라를 찾는 일이 정말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더욱 뼈저리게 느끼었습니다. 정말 석한을 만나신 위대한 수령님의 신묘를 보유하는 것은 곧 조선혁명을 보유하는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때 대원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웅권 중대장과 나어린 전령병 조알람 동지는 의식을 잃은 수령이 무릎고 한치 한치 천교령을 넘었습니다. 그때 조알람 동지는 사령관 동지께서 잘못되시면 우리 조선 사람들은 외놈들에게 다 죽습니다. 어서 눈을 뜨십시오. 이렇게 외치며 넋나오 울었습니다. 30-40대 지휘관도 아니고 구대원도 아닌 18살. 지칠 대로 지치고 굶주릴 대로 굶주린 제 할멈보다도 조선혁명의 운명과 직결된 사령관 동지의 안녕부터 먼저 생각하는 그의 그 애타는 목소리에 가까스로 의식을 차리신 수령님께서는 울지 말라고 타이르고 싶으셨지만 입을 여실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서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우셨고 대원들이 쓰러지는 것이 너무도 가슴 아프시오 수령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가물거리는 의식 속에서도 수령의 뇌리를 강하게 친 것은 어머님의 모습이었고 이 정교령의 눈보라 속에 아까운 청춘들이 묻혔다는 가슴 저미는 생각. 이제 여기서 주저앉으면 유격대를 희망의 동대로 바라보던 민족이 슬퍼하고 조선이 망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수령님의 귓전에는 조선혁명을 멸살시키려고 악을 쓰며 달려드는 일제의 발굽소리가 그대로 들리는 듯 했습니다.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함부로 죽어서는 안 되며 또 죽을 권리도 없어. 우리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혁명은 아주 죽어넘어질 것이며 조선은 영영 망하고 말 것이오. 불굴의 신념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자, 노래를 부릅시다. 왈람동 가살족서. 일제놈의 발굽소리 더욱 요란다. 금수강산 우리 조국 짓밟으면서 살인방화 착취약탈 도살의 만행 수천만의 우리 민중을 유린하라. 삶과 죽음의 개선에서 꺼져내리는 하늘을 무섭게 또이고 거연히 일떠서시어 조국과 인민을 불러일으킨 항일혁명 전쟁사의 뜻깊은 사연을 전하여주는 불후의 고전적 미영작 가요 반일전가. 이 노래에는 그대로 일제 침략자들의 야수적인 학살과 강도적인 착취와 약탈, 일제놈들에 대한 우리 인민의 불타는 증오와 적개심, 추악한 혁명의 배신자들에 대한 경멸, 그리고 피아파 근로대중은 붉은 기 아래 굳게 뭉쳐 항일혁명전에 떨쳐나서야 한다는 우리 수령님의 사상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100번 쓰러지면 100번 다시 일어나 끝까지 혁명을 해야 한다는 계속혁명의 사상, 간구하고도 험난한 투쟁의 길에서 혁명 앞에 다진 맹세 영원히 변치 말고 승리의 그날까지 견결히 지켜나가야 한다는 노래의 위대한 힘은 오늘도 우리의 앞길에 혁명 승리의 나팔 소리로 울리고 있습니다. 혁명의 노래가 안고 있는 힘은 이렇듯 큰 것입니다. 우리는 그 크나큰 노래의 힘, 그 어디에도 비할 바 없는 노래의 위력을 혁명가요 적기가를 통해서도 돌이켜봅니다.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위대한 수령님의 친서라에 대마로 꽂히게서 수경하게 된 1940년 3월 어느 날에 있은 일입니다. 그날 밤늦게 수경지를 돌아보시고 천막에 두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 대원에게 이지대에서 얻은 신문들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전투가 진행될 때마다 신문과 잡지, 출판물들을 복원하셨는데 그것은 적들의 출판물이기는 해도 놈들의 책동과 종세 연구에 아주 참가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원들에게 신문에 실린 복잡한 국내 종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해설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문을 보시던 우리 수령님께서 매우 격하신 음성으로 적들에게 투항한 림수산이 감히 우리를 토벌하겠다고 나섰어 외놈의 사냥개가 되고 말았다고 하시면서 격분을 금치 못해 하셨습니다. 대원들이 수령님께서 보시던 신문을 보았는데 거기에는 외놈의 개로 전락된 링가놈이 떠버림을 실은 글과 함께 구토로운 멀고를 찍은 그 사진까지 나 있었습니다. 이 대원들은 이 피가 거꾸로 솟는 것만 같아 사령관 동지께 당장 그놈을 끌어다가 혁명의 이름으로 처단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무들의 심정은 알만하다. 문제는 링가놈의 변절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종세가 어려울수록 비급한 자들은 동의할 수 있다. 동무들은 혁명의 붉은 길을 더 높이 지켜들고 옥천만 번 죽더라도 끝까지 원수를 쳐야 한다고 하시면서 대원들을 품에 꼭 껴안으시고 족기가를 부르셨습니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피 어린 항일혁명 전쟁의 나날에도 가열처절했던 전하의 그날에도 전후 어려운 속에서도 나가서는 시련과 난관을 헤치시며 악착하게 달려드는 적들의 전쟁 책동과 우리 당 안에 끼어든 어중이 떠중이들의 반혁명적인 책동을 적기가의 정신으로 단호히 쳐갈기시며 이 땅 위에 사회주의 라곤을 일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수령님 항일의 전장에서부터 한평생 고난과 시련을 맞받아 헤치시며 조국 해방과 사회주의 라곤을 일도 세우는 길에서 부르고 부르신 적기가 우리 장군님께서 령남산에서 다진 맹세를 지켜 언동에서 조국 소전의 자욱어린 산발들에서 신념의 노래로 부르신 적기가 오늘은 경의하는 총리서 동지께서 백두의 행군길을 이어가는 우리 혁명의 기로에 이 혁명의 노래 백두산의 노래를 더 높이 울려주셨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는 백두의 늪과 기상을 안고 울려 퍼진 사연 깊은 백두산의 노래는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혁명 승리의 가장 위력한 무기가 되어 사회주의 강국의 존엄과 영을 떨쳐가는 투쟁의 길에 끝없이 울려갈 것입니다.